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아주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주대학교의 경우 최근 자연계열 선호 증가에 따라 점차 학생들에게 인지도 및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양상이 입결에도 반영되는 만큼 이러한 사항을 위주로 2024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비슷하게 공학계열이 발달한 대학이자 경기권 소재 대학으로 아주대학교와 자주 함께 묶이는 인하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라며,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주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 2025학년도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아주대학교는 2025학년도에 이것저것 변화가 생긴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상 2025학년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의 변화 사항 외에 전형상에서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시 자연계열에서의 수학 탐구 영역 필수 응시 과목 지정이 폐지되었으며,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에서 약학과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급합 조건이 4합7에서 3합5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전형 자체만 보면 변화가 없기는 한데, 학과를 묶어서 광역 선발을 하는 등으로 모집 단위에 개편이 생긴 사항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속에 보이시는 자료는 아주대학교 2025학년도, 2024학년도, 2023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토대로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 모집 인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붉은색은 해당 연도에 모집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모집 단위입니다. 아주대학교는 2025학년도에 신설되고 변경된 모집 단위가 많은데, 우선 아주대학교에서도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인문계열, 자연계열, 자유전공학부가 신설되었습니다. 계열 구분은 입학 시에만 있을 뿐 입학 이후에는 계열 구분이 없어서 인문계열 자유전공학부 모집 단위로 입학한 학생들 역시 2학년 때 자연계열 소속 모집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은 2학년에 올라가면서 특정 전공을 선택하거나 자유전공학부 소속을 유지하며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는 프론티어 과학학부라는 하나의 학부로 통일되었습니다. 프론티어 과학학부로 입학한 신입생들은 물리, 양자과학, 화학, 물질과학, 생명과학, 응용생물학 중 하나를 기초 세부 특화 전공으로 선택하여 이수하며, 기타 미래 반도체과학, 2차 전지 소재, 인간 및 의생명과학 등의 융합 세부 특화 전공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경제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가 통합된 경제정치사회융합학부는 경제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중 최소 1개 이상의 주 전공을 선택한 후에 마이크로 전공 교육과정을 조합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각 전공이 모여서 융합적인 교과과정을 형성하는 방향성으로 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 공과대학 응용화학 생명공학과는 응용화학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응용화학과, 그리고 혁신신약공학과, 바이오 첨단소재공학 두 전공을 운영하는 첨단바이오 융합대학 두 모집 단위로 분리되었습니다. 첨단바이오 융합대학 또는 응용화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서는 구체적으로 각 모집 단위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배우는지, 두 모집 단위를 분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셔야 지원 당위성이 높아지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대학은 첨단 ICT 융합대학으로 AI 모빌리티 공학과는 미래 모빌리티 공학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전형 전체 선발 인원이 늘어났는데, 자유전공학부 신설 그리고 첨단학과 증원 및 의과대학 증원에 따라 전공별 전체 모집 정원이 조정되어서 국어 국문학과, 사학과 등 해당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줄어든 모집 단위도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 역시 선발 규모가 비슷한 듯 보이기는 하나, 의학과 20명 증원을 제외하고 보면 오히려 줄어든 모집 단위들이 몇몇 있기도 하니,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관심 있는 모집 단위의 전형별 인원 변동을 체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세부 입결 분석 시작 이전에 오늘의 콘텐츠 자료는 아주대학교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 및 대학 어디가 출처 입결 자료를 토대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주대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의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하는데, 입결 자료에서는 반영 교과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의 학생부 등급을 이수 단위로 가중 평균한 값을 내신 데이터로 공개했습니다. 등급의 단순 평균과 단위수를 적용한 데이터 간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 팀장이 홍익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를 통해 설명해드렸으니 해당 콘텐츠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입학처 공식 자료의 70% 내신컷 성적과 대학 어디가의 70% 내신컷 성적이 다른데, 이 또한 다른 대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입결 공개 기준이 달라서인 것으로 보이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더 많은 내신 성적 자료를 보시라는 의미에서 두 데이터를 모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은 꾸준히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는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로 넘어올 때
자연, 인문계열 모두 2합 4에서 2합 5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고 2025학년도에 자연계열이 탐구 영역 응시 과목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수학 영역의 경우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는 의학과 약학과를 선발하지 않는지라 원래도 응시 과목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아주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의 관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나 2024학년도 수시입결 분석 콘텐츠에서도 말씀해드렸듯 2합 5라는 수능 최저학력 등급합 조건이 지원군들을 고려했을 때 무난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는 아니라서 해당 전형 지원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 성격이 다르고 3합 8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홍익대학교 및 똑같이 2합 5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숭실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수료하는 학생들이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다만 언급한 두 학교는 자연계열에서 여전히 수학 영역은 미적분, 기하, 탐구 영역은 과학탐구로 응시 과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고요. 다음은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이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최종 등록자들의 평균 내신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 그리고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에서 푸른색은 자연계열 모집 단위, 노란색은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해당합니다. 아주대학교는 자연공학 계열 강세인 대학인 만큼 자연계열 모집 단위 입결이 더 높은 편이며 자연계열은 평균적으로 2.08등급 전후, 인문계열은 2.39등급 전후로 입결이 잡히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은 자연계열이나 인문계열이나 50% 정도인데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라인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2합 5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했을 때 평균적으로 50%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을 보인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절반 정도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의해 걸러진다는 의미이니 말씀해드렸듯 아주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 지원하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리학과 의 경우 2024학년도에 이례적으로 입결이 떨어졌는데 이는 2023학년도 당시 인문계열에서 심리학과의 입결이 1등에 해당했던 것이 영향으로 보입니다.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로 넘어갈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도 40%에서 67.6%로 확 오르고 그에 따라 최종 등록자들의 평균 성적도 0.23등급 올라서 2023학년도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는 심리학과가 인문계열에서 입결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들이 그 다음에 지원을 주저하기 마련인데 마침 이러한 경향성에 더해 2024학년도에 심리학과 모집 인원이 4명 늘어나서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지원 인원이 감소한 것이 영향에 의해 전반적인 입결 하락과 함께 구멍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 2.94등급보다 70% 내신 컷 성적인 2.64등급이 더 높은 것을 보면 최종 등록자를 10명이라고 했을 때 8등에서 10등에 해당하는 학생 중 평균을 낮출 만한 낮은 내신을 가진 학생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충원 합격이 돈 것에 의해 합격했을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균이라는 수치가 가장 편리하고 직관적인 것은 맞지만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뿐 아니라 50%, 70% 내신 컷 성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지난해에 비해 입결이 팍 튀어오르거나 떨어진 모집 단위는 항상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아주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 눈여겨볼 점은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사이에 전형 방법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별 차이가 없는데도 입결이 그냥 올랐다는 점입니다. 경쟁률은 여느 학생부 교과 전형들이 그러하듯 자연, 인문계열 모두 낮아졌고 충원율도 2024학년도에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인문계열에서 많이 오름과 함께 자연계열, 인문계열 모두 입결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아주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에 2022학년도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도입되어서 2022학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입결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몰라 학생들이 주춤하고 또 다음으로 2023학년도에는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1등급 완화되어서 입결이 어떻게 변동할지 몰라 학생들이 주춤했는데 막상 2023학년도 입결을 보니 그렇게까지 입결이 높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라인 타 대학보다는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신이 높은 학생들이 아주대학교에 많이 유입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 자연계열 모집 단위들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아주대학교가 자연계열, 공학계열을 팍팍 밀어주고 있으니 경쟁률과 별개로 지원 인원은 줄어들었더라도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컴팩트하게 많이 유입되어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많이 충족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올해는 더군다나 자연계열에서 과학탐구 응시 제한까지 폐지했고 즉 사회탐구 한 과목으로 2합 5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중요한 전형이라 당의 수능 난이도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는 있겠지만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크게 입결이 하락할 만한 요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이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학교에서는 2023학년도까지 면접형 전형인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과 서류형 전형인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으로 분리 운영되다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일단 육각형 인재를 뽑던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은 주로 일반고등학교, 비교과 및 전공 관련 학업 역량에 포커스를 두던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은 비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합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두 전형이 하나로 합쳐졌으니 아주대학교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비일반고등학교 수험생들은 선택지가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밖에 없고, 즉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에 지원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2024학년도부터는 전반적 비교과 수준이 높은 비일반고등학교 수험생들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주대학교의 경우 2024학년도 주요 32개 종합대학교 수시 전형별 신입생 고교 유형 콘텐츠를 보시면 타 대학에 비해 비일반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많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비일반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하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과학고등학교 출신 학생이 0명인 반면 아주대학교에서는 8명이 있고, 자사고 출신의 학생도 인하대학교에서는 40명인데 아주대학교에서는 50명에 해당합니다. 10명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하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규모가 인하대학교가 더 큰 만큼 비율상으로는 아주대학교에서는 꽤나 비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은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비교적 고르게 평가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비교과가 특출나다고 해서 1단계 서류 합격에 유리하다고 할 수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면접평가만 놓고 보더라도 아주대학교 면접은 10분이 면접임에도 면접이 꽤 까다롭다고 정평이 나 있기도 하고, 전공 관련 경험이 깊고 풍부할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면접에서 활용할 소스가 좀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드렸듯 일반고등학교 학생들께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통일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기존에 비해 더 많이 유입될 비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영향을 항상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이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역시나 의학과, 약학과, 간호학과의 입결이 최상단이며 의학과, 약학과는 최종 등록자들 중 최저 내신을 봤을 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비교과가 좋다면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합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약학과의 경우 2025학년도에 들어서 국수형 탐중 4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과탐 2과목 평균에서 국수형 탐중 3개 영역과 모든 급 이내 탐구 2과목 평균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의학과도 4합 6이라는 무시무시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동일하나 수학 탐구 영역 응시 과목 제한이 폐지되었고요. 그래서 특히 약학과의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이 상승함과 함께 입결도 덩달아 오를 것이 전망됩니다. 기존 4합 7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어느 정도 변별력이 있었는데 메디컬 지망 수험생들의 경우 3합 5 정도는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 선발 인원이 넘어오면서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이 증가한 모집 단위가 꽤 많습니다. 2024학년도의 경우 첫 번째로 일단 이처럼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과의 통합에 의해 아주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에게 선택지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꽤 올라가기도 했고 킬러 문항 배제 및 N수생 유입 등 수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도전하려는 수험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모집 인원이 늘어난 것보다 전형 지원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 경쟁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는 하지만 입결도 전반적으로 올라갔고 충원율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자연계열이나 인문계열이나 동일하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입결이 올라간 것과 함께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아주대학교에 대한 학생들이 선호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첨단 융합인재 전형이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첨단 융합인재 전형은 기존 학생부 종합 다산인재 전형 평가 요소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역량은 15%밖에 평가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진로, 학업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즉 어느 정도는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 할 수 있겠죠. 2023학년도까지 해당 전형은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융합인재 전형으로 전형명에 걸맞게 소프트웨어 학과 신입생만 선발하였는데 2024학년도부터 전형명을 학생부 종합 첨단 융합인재 전형으로 개편하면서 첨단 신소재공학과, 지능형 반도체공학과,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금융공학과 신입생도 새로이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으로 통일하더라도 첨단학과의 신입생만큼은 전공 역량이 투철한 학생들을 뽑겠다는 아주대학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학년도 입결을 보시면 모든 모집 단위에서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보다 70% 내신컷 성적이 높으니 내신보다 비교과 및 실제 역량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합격했을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첨단 신소재공학과와 미래모빌리티공학과는 2025학년도에 첨단학과로 인원이 꽤 증원되었으니 해당 모집 단위들에 관심 있는 수험생들께서는 진로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입결 해석 방법은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과 다르지 않으니 별도의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대학교는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으니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특정 모집 단위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잘해야 할지, 또는 특정 과목들이 성적이 좋은데 어떤 모집 단위에 지원해야 유리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재상을 살펴보시면 환경안전공학과의 경우 수학, 물리, 화학이 단단한 기초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교통시스템공학과는 수학, 영어, 과학을 기초교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팀장이 반도체 관련 전공 분석 콘텐츠에서도 설명해드렸는데, 아주대학교처럼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를 운영하는 경우 일반적인 반도체 공학에만 관심이 있다고 전공과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인재상을 보시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일반적인 반도체 소자, 공정 등에 대한 지식을 두루 갖추는 것뿐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도 체크할 수 있겠죠. 또한 이 팀장이 간단히 설명해드리기는 했지만 개편된 모집단이나 첨단학과에 대해서도 아주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에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꼭 한번 이를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주대학교를 지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오늘의 콘텐츠가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